테마와 재료에 대한 기준,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 이제 차트의 모양에 대한 기준, 강한 종목을 고르는 기준, 이평선 보는 기준, 보조지표 보는 기준, 매수 시점에 손절가 잡는 기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고르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기준보다 기법이나 매매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질 않으면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물건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후기나 어떤 비교라도 할 수 있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차트, 소문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사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라는 거를 잡아놓질 못하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실 때 훨씬 더 좀 높은 수준으로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매매를 하실 때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명확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 기준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좋은 물건을 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오토파일럿,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운전에 개입하지 않아도 차선 잡고 이제 유지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기준을 잡고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차량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투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물건 같은 경우는 잘못 사더라도 남기라도 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사게 되면은 손실을 크게 입어버리니까 더더욱 신중하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꼭 봐야 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릴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설명드릴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테마와 재료에 대한 기준, 그리고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차트의 모양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제 강한 종목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이평선 보는 기준, 그리고 보조지표 보는 기준, 그리고 이제 매수 시점에 손절가 잡는 기준, 한 7, 8가지 정도 되네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고르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테마와 재료에 대한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테마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북주다 하면 일신석재부터 해서 아난티, 좋은 사람들,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테마군을 이루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선박주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테마 형성되는 게 이제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강한 테마인지 선택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주라는 테마가 어떤 뉴스나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테마군에 있는 종목들, 그날 당일날 상승이 된 종목들 중에서 20% 이상 간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종목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뭐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시총이 300억짜리가 상한가 간 거하고 1000억짜리가 이제 뭐 20%간 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 시총이 너무 작은데 거래대금도 얼마 안 터진 상태로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이제 매매를 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강한 테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그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20% 이상 최소 3개 이상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보시는 종목처럼 3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뭐 2천억, 3천억 터지는 거랑 5조짜리가 이제 거래대금 2천억, 3천억짜리가 터지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총은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로 보고 이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종목 안에서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은 시총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있는 종목 중에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이제 정배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띄워놓고 봤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분봉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일봉이라고 치고 이제 어떤 자리가 좋냐. 자,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제가 정배열 종목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배열이라는 기준이 여기도 정배열이고 여기도 정배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구간을 보냐면 하락과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처음으로 정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을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계속 횡보 조정이 끝나다가 여기서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졌고 거래량도 이제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를 이제 좋은 자리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들 조정이 한참 끝났다가 정배열이 처음 시작되는 이 구간이 이제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나왔어요. 차트를 볼 때 이제 정배열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배열이 시작된 초입 이 기준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한 종목을 찾는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한가가 만들어진 종목이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한가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이제 절대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확실하게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한가를 가장 먼저 간 종목을 대장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한 종목을 찾는 기준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격도가 과열 구간인 종목을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세팅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경을 하셔도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격도 20 기준으로 120을 넘어간 종목을 좀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또 여기서 또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정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강한 종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차트 분석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평선을 어디를 볼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이 주력이 단타다라고 하면 1일선하고 5일선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분단위 초단위로 매매를 하시는데 뭐 장기 이평선까지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보게 되면은 오히려 더 선택하는데 좀 더 헷갈리고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이평선을 보는 기준은 내가 단타다라고 하면 1일선, 5일선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매매하는 방식이 스윙이다라고 하면 뭐 21일선에서 60일선까지 보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단기 매매할 때는 당분간 21선 터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탈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 매매가 이제 스윙이냐, 단타냐, 아니면 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보는 기준을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내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일봉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제가 알려드린 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더 좋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보시지 말고 단타는 1일선, 5일선, 스윙은 21선, 61선, 장기는 주봉, 월봉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하게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기준이나 평가의 방식이 다르듯이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것도 이제 각각의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기준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일리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참고하시면 되고 아, 저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되면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보조지표를 어떤 거를 볼 거냐. 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이 이평선에다가 이렇게 이제 색깔을 넣어서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조지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제가 이제 한눈에 빨리 찾기 쉬우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지표를 어떤 매매의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한눈에 들어오기 쉬운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 지표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동평균선에다가 이제 색깔을 입히는 이제 요것과 그리고 이제 이격도, 요 일봉상의 이격도 요거 제가 이제 응용을 하면 분봉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격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 정도. 일목균형표에서는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했냐 못했냐 이제 뭐 저항 돌파 요거를 볼 때 이제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조지표라든가 어떤 그 기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정말 다 봤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조건이 많아지면 질수록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더 힘들어지기밖에 안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뷔페에 가요. 뷔페에 가면은 대부분 다 맛있는 음식들인데 막상 이제 그 중에 이제 고르려고 하면은 선택하기도 힘들고 이제 맛있게 먹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뭔가 하나 제대로 하는 음식점에 가서 이제 그 음식만 딱 먹고 나왔을 때 더 맛있다라고 이제 느껴지실 때가 있을 텐데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준 저 기준 다 맞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선택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기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거 딱 몇 가지만 정해놓고 그냥 그거 맞으면 매수, 안 맞으면 안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이제 편하신 거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보시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필요한 지표들은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번째 이제 기준은 일목균형표, 이격도 그리고 이평선에 이제 색깔을 입혀서 보는 거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눌림 매매를 한다.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이 한라캐스트라는 이 종목의 이제 분봉입니다. 30분봉. 자, 그러면은 눌림 매매라고 하면은 여기 아니면은 뭐 여기 이 구간 어디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눌림이니까. 자, 그러면 손절가를 어디로 잡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서 손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디선가 매매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손절을 하고요. 눌림 매매를 할 때는 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는다. 자, 이것도 제 기준이에요. 차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돌파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제 손절을 어디로 잡냐라고 하면 당연히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매매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돌파 자리에서 좀 속임수가 꽤나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장에는 이제 돌파보다는
이제 좀 눌림 매매가 조금 더 이제 매매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끔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손절가를 잡는 기준은 눌림 매매를 할 때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손절가를 잡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돌파 같은 경우는 요 자리를 넘어가는 걸 보고 첫 번째 눌림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손절을 잡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7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을 좀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을 하려면 좀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좀 이 단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좀 참고를 하셔서 단순하게 하려고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테마구는 20% 이상 3개 이상 나오고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을 강한 테마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대금은 시총 대비해서 1000억에서 3000억 이상 사이에 1000억 이상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트가 정배열인데 추세가 바뀌거나 이제 횡보나 아니면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추세가 바뀌는 완전 초입, 첫 번째로 정배열이 만들어진 그 구간,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지면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한 종목의 기준은 상한가가 만들어진 종목에다가 그리고 이격도가 이제 좀 과열 종목까지 최근에 갔었던 종목 중에서 저는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단타를 볼 때는 5일선하고 1일선만 보고, 이제 스윙 매매를 할 때는 21선, 61선까지만 본다. 장기 매매를 할 때는 주봉, 월봉을 기준으로 하되 이제 21선, 5일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이평선에 이제 색깔 입히는 거랑 그리고 이격도, 일목균형표 이제 요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 시점은 눌림에는 분봉상 전저점, 그리고 이제 돌파는 이제 전고점 돌파 후에 매수가를 깨고 한 2%까지를 이제 손절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이렇게 잘 적용하셔서 이제 매매를 해보셔도 아마 이제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편해지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단타로 이제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을 여기 어딘가에 들어갔어요. 자, 앞에 내용을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추세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최근에 엄청 많이 터진 종목이고, 오늘도 2,500억 이상 터진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가총액 지금 한 3,000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 거기에다가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은 20%짜리 장대 양봉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추세 강하고 거래대금 있고 테마 강하고, 뭐 이평선 같은 경우는 제가 1일선, 5일선 보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종목이고, 이제 보조지표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좀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은 저는 이제 돌파로 보고 요 구간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7가지 정도의 이제 조건이 그래도 많이 부합이 돼서 일단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물건 구입하는 것처럼 제가 알려드린 조건을 좀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거를 또 직접 찾으시려고 하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등업하시면 카페에 한 100편 넘는 영상들을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무료로 그냥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뭐 또 혼자만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2달 좀 넘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누적 수익이 한 35% 정도 되네요. 필요하신 분들만 오셔서 이제 등업하시면 이렇게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